우리 딜 사이트에서 지역 투자 이렇게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정말 아마 관심이 있어 오셨는데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호흡도시 이렇게 이 커리큘럼을 보면서 이제 해양,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설명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산업만 가지고는 산업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금융 쪽에 뭐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산업기업 스타트업에 계신 분도 계신데, 산업이 성장할 때의 금융의 역할은 레버리지입니다. 그죠? 내 돈 100원 갖고 금융돈 200원 또는 300원 빌려서 400억짜리 사업하는 게 금융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벤처도 그렇고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딜사이트 내년에 혹시 더 하시게 되면 해양수산 쪽 이렇게 쭉 많이 하시고 데이터도 저게, 사실 저는 이제는 뭐 이 경력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시 하시게 되면 이 금융 중심 도시 부산에서 얼마나 정말 강점을 갖고 금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뭐 자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뭐 우리 해진공도 계시고 해서 제가 질문도 던지고, 우리 회계법인한테도 질문도 던지고 그랬는데, 이 해진공이든 금융공기업이든 저기 BPA든 막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또는 그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가 부산에 많거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고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상대방이 금융회사가, 그 비즈니스를 엮어내는 금융회사가 부산에 기능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적으로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점은 있지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점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역할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해진공이 뭐 선박 1조짜리 5천억짜리 건조를 해요. 그러면 그 5천억짜리 건조하는 자본 조달은 뭐 본인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 돈은 없어서 어쨌든 금융 자본을 레버리지 할 텐데, 그 레버리지 하는 파트너가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심지어 운용사 중에서 저는 이제 금융의 자본시장 중에서 운용사를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던, 뭐 법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운용사에 대한 비즈니스 범위를 잘 아는데, 선박 관련해서 운용사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중에 모르긴 해도 아마 뭐 수백 개, 수천 개 될 겁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해진공하고 일을 하면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지사를 두고 있는 운용사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모르긴 해도 한 1000개 정도 될 겁니다. 전국에. 그 중에서 한 5개, 3개나 되려나? 그 많은 비즈니스를 부산에서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본점 또는 심사 인력 또는 등등등의 그 인력을 두고 거점을 두고 있는 금융회사라는 관점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럼 다 뭘 하고 있느냐? 전부 다 출장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의도 IFC 25층에 있는 모 투자사 사무운용사가 펀드 규모를 100조, 50조 들고 있어요. 뭐 3조 들고 있어요. 근데 해진공 가셨죠? 해진공 우리 1조짜리 이렇게 뭘 사업을 하는데 다 출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런 그 지역이 사실 부산이라는 이제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 부산에서 정말 우리 부산 사람들일 텐데 우리끼리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저게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통을 원장으로서 왔기 때문에 좀 더 생태계 쪽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팩트 중심으로 이런 우리 딜사이트나 더 좋은 그런 장에서 좀 더 비판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논의가 돼서 부산에 저는 뭐 그런 좋은 운용사들이 또는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부산에 많이 내려오고 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있을 때도 질문을 드리니까, 그게 공공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어떤 특혜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던데, 저는 공공기관에 오래 있어 봤지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부산에 거점을 두는 회사에 가점을 주겠다는데, 누구를 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누구를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A를 주겠다, B를 주겠다, C를 주겠다는 것은 특혜 이해상충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경쟁을 할 때에 부산에 거점을 두는 사람한테 배점을 더 주겠다. 이거는 특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의 어떤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뭐 평가 항목 내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부산에서 부산 1년 반, 3개월 살더니 부산 사람 다 됐다 그러는데, 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금융을 아까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자본시장에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또 테이블에 있으면서 부산이 이렇게 어려워진,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데이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는 데이터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이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지원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부산 정도, 불경 정도면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면 부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또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불경의 수요가 워낙 많은 인구적으로든 비즈니스로든 이게 굉장히 아까도 설명을 잘 했잖아요.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적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다 수도권이나 충청도나 이 지역 중심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 저는 다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빅 대기업들이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빅 대기업들이 부산에도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왜냐? 저는 부산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헤드 테이블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KTX 때문입니다. KTX가 이 부산 또는 지역의 경제를 모두 털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KTX가 지역 경제를 털어먹었고, 두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강화되면서 지역에 별도의 거점을 둘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쿠팡이다 뭐다 이렇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또는 광주에 이렇게 베이스를 둘 이유가 없이 모두 다 블랙홀처럼 부산, 서울에서 다 이렇게 다 모든 인재와 이런 일들이 다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아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이 저렇게 부산에서 불경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면 데이터 센터 하나 정도는 불경에 지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주장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항상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하여튼 이 벤처 생태계 관련해서 부산의 현재는 어떤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예,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워낙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 부산은 제가 이제 벤처 생태계 기업 현장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이 뿌리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부산에 많다고 하잖아요. 조선, 자동차, 등등등 해서 이 불경 지역의 생태계에서 기업이 많은데, 이쪽 기업에서 의미 있는 스타트업 벤처가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 쪽에 뿌리 산업 쪽에서 울산 경남은 잘 모릅니다만 부산에서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든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잘 나가는 벤처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어떤 비즈니스 섹터에 부산이나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만드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양 물류 쪽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양 물류 쪽 스타트업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플랫폼 데이터 플레어, 또 우리
빅웨이브카 뭐 등등 몇 분 계신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왜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왜 부산에 플랫폼 하는 데가 많지? 왜 많지? 혹시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부산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센텀에 모여있는 ICT 업체들 다 플랫폼 비즈니스 내지는 뭐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은 이 태생적으로, 지리적으로 서비스 관광 쪽에 대한 이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런 쪽에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이 지역적으로 조금 더 이게 좀 특화된 지역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센텀이라는 ICT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와 ICT가 딱 붙으면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은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관광이나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 관련된 인식이 많고 그나마 센텀이 잘 버텨줘서 ICT 관련된 또는 플랫폼 관련된 비즈니스가 많다. 그럼 두 번째 많은 비즈니스가 뭘까요? 부산에서 스타트업 쪽에 잘 좀 되는 비즈니스가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어느 분야 쪽에? 예, 생각보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여러분 부산에 한 두 개쯤, 한 개쯤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1%, 2% 있을 것 같잖아요. 부산에 생각보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많습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화장품, 뭐 건강 보조식품까지 다 합쳐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학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또는 부산에 좋은 대학 병원이 많아서 그나마 대학 병원이 많고 22개인가요? 22개라는 대학이 많아서 부산에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섹터별 스타트업이나 이 벤처 기업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을 해보면서 해양 물류, 뭐, 다음에 데이터, 아까 데이터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금융 얘기는 제가 했지만, 금융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행복입니다. 블록체인 특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여기 없다라는 게 뭐 많은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있게 버는 회사가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돼서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정말 돈 버는 회사가 없다.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네,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부산은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이란 관점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던졌던 겁니다. 예, 뭐 그나마 쭉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일을 하면서 이 금융의 모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산에서 이 실물 산업과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들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들이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산에 있는 매출 5천억 1조 되는 회사의 중견기업 우리 오너께서도 금융거래는 여의도 가서 하고 있다. 여의도 가서 하고 계시고 뭐 이런 현실들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회장님 뵐 때마다 회장님 웬만하면 KB은행 서면센터에 좀 하시면 어떨까요? KB은행 서면센터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합니다.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제가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정권사 본부장님을 뵈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권사 본부장을 뵈면서 저는 캐피탈 마켓에서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정권사의 역할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정권사의 역할이 뭔지도 너무 잘 알고 또 정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또 부산에는 좋은 보증기관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의 기능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금융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산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수도권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산의 대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있다네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아시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죠? 쭉 보시면서
뭐 뱀 로보틱스나 이런 회사는 알죠. 우리 데이터 플레이어도 지금 뭐 와 계시고, 예, 오투메디도 잘 알려진 회사고, 킥더들도 많이 알려진 회사들이더라고요. 예, 브랜드별로, 뭐 지역별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이 지역에서의 투자나 또는 벤처 기업들은 아직 매우 열악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자본이 스케일업 성장 자본입니다. 예, 성장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부산에서는 그래도 뭐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 BUH도 와 계시고 또는 다른 뭐 우리 기부도 계시고 다양한 기관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부산에는 스타트업 수준, 작은 기업 수준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조그만 매출 뭐 10억, 50억, 27억 뭐 이런 회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매출 500억, 5천억짜리로 성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스케일업 하기 위한 자본이 부산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게 이제 벤처 투자사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무 운용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자본이 부산에 거의 없다. 그런 현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예.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드 단계의 투자 자본들은 그나마 있지만 시리즈 B, C 이상의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예,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많지 않고요. 예. 다니면서 어떻게든 저 시리즈 B 단계의 기업을 많이 발굴해 보려고 정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아서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예, 뭐 뉴스도 많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부산에서 스케일업 자본이 아주 절실하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벤처기업 비중이 6대 4 정도로 되는데 벤처 투자 실제 투자 비율은 8대 2죠. 예, 기업 수로 보면 이 정도 있지만 실제 투자 받는 현실을 보면 8대 2 정도밖에 안 되는 저 딱 데이터를 보면 금방 이 부산 또는 부울경 지역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적구나. 금방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 똑같은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벤처 금융 관련된 네트워킹이 기본적으로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얘기 들었던 우리 부산에는 브로커 기능을 하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없다. 실질적으로 없는 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성장을 하려면 우리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IPO 숫자도 줄었지만 IPO를 하는 증권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죠? 소싱해서 그 다음에 딱세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인데 이 모든 찍세와 딱세 업무가 여의도에서 다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증권사에 쭉 하는 부산에 있는 서면에 있는 증권사 A 지점, A 증권사 서면 지점을 제가 하는 일을 뭘 하는 걸 봤더니 전부 다 거의 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IPO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IPO 기업 A사가 있으면 이 A사를 놓고 적어도 찍세를 부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부산에서 하고 그러면 그 찍세한 거를 여의도에 가서 딱세를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열어져야 되는데 부산에서는 거의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죠. 찍세도 못하고 딱세도 못하면 수수료 10억을 전부 다 한투정권 여의도 지점이 다 먹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럼 무슨 영업을 하냐? 무슨 영업을 하냐고 쭉 봤더니 대부분이 뭐 국공채 모집한다, 회사채 모집한다, RP 모집한다, 이번에 50억 찍는다, 100억 찍는다 그러면 부산 지점에 20억을 내려보냅니다. 배정을 20억을 딱 하면 서면 지점에서는 20억을 기업 오너 또는 개인들한테 20억을 모아서 수도권에 보내줍니다. 그 일이 대부분 IB 업무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 브로커 기능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관계를 좀 깼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 부산에서 좋은 IPO 기업이 지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10년 정도 노력해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좋은 기업들이 머지않아서 IPO 순서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지금 이 금융 관행이 계속 반복되면 부산에는 금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법인도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제가 봤을 때는 브로커입니다. 네, 회계감사는 브로커가 아니지만 파이낸싱 관련된 컨설팅은 브로커입니다. 왜? 이 A기업이 자본 조달 50억, 100억 하는데 중간에서 누가 자본을 대줄지를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VC도 연결해주고 사무운용사도 연결해주고 심지어 증권사도 연결해주는 게 회계법인이거든요. 근데 회계법인이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안 하면, 제 표현으로는 부산에 이 뿌리 내린 이 식물들, 이 스타트업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 뿌리 내린 스타트업들이 꽃 단계에서 다쳐버리고 과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일이 되지 못하고 꽃 단계에서 다쳐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와서 제가 계속 느낀 점이, 브로커 기능을 부산에서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저 기능이 살아나지 않는 한 부산에서는 좋은 스타트업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금융은 전부 다 서울에서 일어난다. 금융은 다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게 제 문제의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자료 장표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 쭉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예. 예, IPO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IPO. 예. 지역에서 전체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몇백 개, 1,500개 되나요? 뭐 제가 정확히 요즘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1,500개 되나요? 그 중에서 서울 경기가 한 1,300개? 예. 부산에 한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이 그 정도 된다 그러고, 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열악하죠. 예, 충북, 충남에 비해서도 열악하고, 최근에 IPO 된 내역들, 회사들을 봐도 특별히 테크 베이스에 좋은 기업이 많지는 않죠. 막 환호를 쳤던 삼진식품. 예, 근데 테크 베이스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뭐 푸드 회사가 이제 좀 더 가깝죠. 그죠? 어쨌든 예, 대부분. 근데 이닉스 같은 회사는 조금 특징이 다른 회사인 것 같고요. 아셈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쨌든 IPO가 부산에서는 절실하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절실하다. 네, 부산에서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입니다. 뭐 좀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죠. 예, 쭉 보면 뭐 신문에도 많이 언급이 됐고, 뭐 저희도 많이 케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어떻게든 자본 조달을 해서, 예, 시리즈 B, C 이렇게 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장적으로 연결되도록, 예, 뭐 뉴라이전 너무 잘 하실 거고요. 예, 뭐 타스글로벌도 잘 하실 거고요. 타스글로벌 잘 하실 거고, 소셜빈, 뭐 소셜빈은 양정역이 있을 정도니까, 그죠? 소셜빈역이 있을 정도니까 잘 아실 거고요. 예, 타워메디칼도 뭐, 예, 어쨌든 꽤 많은 회사들이, 뭐 여기는 저희가 8개 정도를 리스트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26년, 27년도에 IPO를 노력 중인 회사가 14개에서 한 2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우리 펀드 투자실에 멤버도 와 있는데 한 14개에서 한 20여 개 정도가 부산에 지금 IPO를 26년도 또는 27년도에 IPO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다 좀 더 테크 베이스의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뭐 다 대부분 다 테크 베이스입니다. 대부분 다 테크 베이스입니다. 그나마 좀 뭐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로 보여서 그나마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서 창업 또는 뭐 창업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인데,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역 투자를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VC들이나 A씨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운용사 단계에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운용사 단에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VC들, AC 단에서는 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저희가 이뻐서가 아니라 두 번째 이슈 때문입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모태펀드 행사할 때도 가서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모태펀드가 올해 첫 전체 펀드 만드는 전체 펀드의 20% 이상을 지역 의무 투자 비중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예전 같으면 그냥 100을 주면서 100 중에 40 주면서 알아서 투자해 그랬더니 어디다 투자합니까? 전부 다 천안 위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아까 당 사던데 예. 다 대전 위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지역 투자 의무 비중을 20% 걸었다는 얘기는 저는 저게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5년 뒤에는 지역 투자 비중이 30% 이상 결론을 가져올 겁니다. 즉 20%가 왜냐하면 심사역은 20%를 투자하려면 투자 검토를 50을 해야 되거든요. 20%를 딱 쪄서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 검토는 50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실제 투자는 보통 한 30 정도에 수렴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저게 정부에서는 20을 걸었지만 지역 투자는 저게 30의 결과를 가져오면 저 중에 3분의 1은 불경으로 온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건 중에 1건은 불경 지역으로 온다. 올 거다. 5년 뒤에까지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VCAC들이 부산에 자꾸 여러분한테 기웃기웃 하는 이유는 저 의무 투자 비중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투원은 요 기웃기웃 하는 VCAC들을 부산에 담아내기 위해서 부산에 거점을 두면 공간도 투자사한테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VC들이 부산에 내려오면 지사를 내면 지역에 뭐 사무실도 공짜로 주고 뭐 등등등. 그리고 부산시 펀드가 1년에 한 1,000억씩 출자를 부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억씩 ACVC 단에다가. 그러면 그 ACVC들은 부산에 지역 사무소나 본사를 두지 않으면 부산시 펀드에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는 부산에 거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투자사를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번 주제입니다. 1번과 3번은 여러분하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 첫 번째 때문에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딜사이트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이런 걸 좀 자주 하셔서 부산에 VCAC 때는 저희가 또 책임져야 될 몫이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잘 잡혀 있는데 인프라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PF단에서 부산에서 좀 많이 활동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케일업 자본은 100억, 500억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VC단에서 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이 비상장에 투자하는 사모 운용사들 또는 PF 중에서 중견 이하들 이런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그게 이제 엑시트도 되기도 하고 또 스케일업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노력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아까도 이렇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좋은 투자사들이 부산에 자꾸 부산에 자꾸 오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장투원장이니까 한 3분만 걸쳐서 장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투원에 일을 해보니까 여명이라고 써놨는데 뭐 좋은 점이란 뜻이네요. 부산에는 이런 좋은 나름대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벤처와 관련해서는.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원 기관도 많고 뭐 좋은 환경들인 건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기부신보도 참석을 하고 계신데 기신보 같은 좋은 우리 금융 파트너들이 있고 해서 저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시너지만 잘 내면 뭐 테크노파크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신기부들하고 또 좋은 대학들하고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내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까 잘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분절되어 있다는 점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뭐 그런 농담 삼아 했지만 부산에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벤처들이 대부분 집중을 한 게 유치원생 키우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유치원생 키우는 데 워낙 시간을 많이 썼고 그 유치원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려면 등록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대학을 못 간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려면 이 금융을 이용하는
역할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부산에서는 그 유치원생으로서 고사되고 말 거다. 유치원생을 10,000명 만들어봤자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은 유치원생뿐입니다. 그죠? 복지 예산이 들어가는 유치원생과 일자리를 만드는 대학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유치원생을 10,000명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대학생을 10명, 50명을 만드는 게 저희 창투원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 투자가 붙은 이유도 결국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만들어내라는 게 저희 창투원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별 기업 만날 때마다 제가 우리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 하는 이유가 그런 유치원생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스타트업 많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를 스타트업 기업들을 현장 방문을 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있고 저희는 스타트업 벤처,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의 데이터는 저희 장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데이터 작업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우리 VC, A씨들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딜 소싱이 있는 게 필요하면 저희 장톤에 연락 주시면 저희는 그 기업 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우리 멤버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특장점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회사인데 이렇게 바이오 부을 들고 있지 않은 회사에 또는 심사익이 없는 회사에 아무리 추천해봤자 그거는 그냥 흔한 말로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특성과 VC 연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개별 기업을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맞는 VC와 A씨들을 연결하는 게 장톤이 굉장히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